안녕하세요, 유재학 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거래 사례를 볼 때 사용하는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거래 가격이나 거래 일자도 나오지만 그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한 건지 이 직거래의 여부까지 표시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거래 금액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요즘 이 거래 사례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의 부동산 거래가 확실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거래들입니다. 물론 급하게 정리하다 보면 싸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급매라고 해도 시세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가격대인 경우들도 보입니다. 이런 거래들을 보다 보면 거래 당사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시장 거래라기보다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일 수도 있다고 봐서 감정평가서에 표시할 근거 자료에서는 배제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감정평가사가 거래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이제부터가 가족 간 거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제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까? 하지만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핵심을 정확히 찌르지는 못합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거래가 세법상 매매로 인정될까 아니면 증여로 추정될까? 이 두 가지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부모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이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거래로 보고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싸게 팔았다고 해서 그 가격이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자녀 입장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가액이 시가의 70% 미만이거나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건 싸게 팔았느냐 자체가 아닙니다. 그 가격이 시가 대비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법이 정한 기준선 안에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 없이 그냥 낮게 하면 절세된다는 생각으로 가격부터 정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제가 되는 건 가격을 낮췄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가격이 어떤 기준에서 출발했는지 보이지가 않을 때입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일반적인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의 시가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그 기준은 감정평가액일 수도 있고 유사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30% 정도 낮추거나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을 넘지 않도록 거래가격을 세팅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만큼 조정된 매매구나 하는 구조가 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출발점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기준이냐는 점입니다. 반대로 출발 기준이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큰 수치라면 이 거래는 설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는 세금이나 행정 목적을 위한 기준이지 실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를 어떻게 보고 그 기준에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가 보인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가 시세와 크게 벌어져 보이면 그 가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유사 매매가액이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도 스스로 시가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원칙이라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실제 시장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특상감정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내가 생각한 시가가 외부 기준에서도 비슷한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몇백만 원 차이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금액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겁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가족 간 거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거래 전에 이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거래는 법이 정한 기준선 안에 있는 매매일까 아니면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있을까, 그 답을 막연한 감이나 인터넷 검색 같은 걸로 정하지 말고 실제 시장 기준에서 어디쯤에 놓이는 가격인지 그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그렇게 내가 왜 이 가격을 택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유재학 평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